야, 그 저 PBR 1100개 되는 종목이 다 상승이 나오겠냐? AI가 유명하다 그래서 모든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다 상승하진 않잖아.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다 생각을 해봐야 돼. 근데 나도 잘 모르겠다. PBR이 결국은 올라간다는 거는 기업의 자본금을 써야 된다는 건데, 기업들이 지그들 자본금 깎아먹으면서 과연 주주들한테 저렇게 환원 정책을 해줄까? 최근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으로 코스피가 꽤나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이 저 PBR 종목을 부양할 방법을 찾겠다라는 것인데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의문들을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떠신지도 함께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국내 증시 단순 PBR 저평가 종목이 많은 걸 넘어서 10년째 머무르고 있는 종목들도 현재 500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러한 관심을 계속해서 기울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겨지기도 하는데 최근에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기도 하죠. 현재 기대되는 내용들을 한번 짚어보자면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중소형주, 국내 증시에서 중소형주라고 하면은 리포트도 찾아보기가 힘들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분명히 정보가 제약적인 거는 있어요. 근데 그런 데 있어서 기업이 먼저 나서서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해주고 무언가가 기업의 가치를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을 먼저 발표해주고 라고 한다면 분명히 국내 증시에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물론 기업의 속내까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기업에서 전망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틀리고 엇나간다면 나중에는 되려 신뢰가 더 깨질 수도 있겠죠. 이제 이러한 정책을 더 먼저 언급했던 일본의 증시는 최근 굉장한 강세를 보였어요. 1월 한 달간 10%에 가까운 상승을 보였으니까 5% 넘게 빠진 코스피와 사실 꽤나 대조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최근 그래도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상승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이제 정부가 2월 중에 세부적인 가이드를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증시 방향성이 더욱 확고히 잡힐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현재 일본의 PBR은 1.4배가량이고 한국은 0.9배가량입니다. 자, 이 지표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한국의 PBR이 더욱 낮으니까 일본보다 더욱 상승할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계시더라고요.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정책이 절대 효과가 없다 이런 건 아니지만 필히 알아두어야 했으면 되는 내용들을 담아두었어요. 자, 한국에는 이 유독 PBR 1 미만 기업들이 많은 상황이다 이해하셨죠? 이 주된 이유를 살펴보면 이 기업 오너들이 대부분 본인 소유의 내 회사다 이렇게 해석되는 분위기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PBR을 올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방법은 주주 환원을 통해서 기업의 자산을 줄이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너 입장은 반대인 거야. 오너 입장에서는 주주한테 돈을 쓴다는 게 어찌 보면 손해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한국은 제조업 중심의 국가인데 이 자산을 쌓아두었다가 다른 데에 투자를 하거나 다른 사업을 인수하는 등 이러한 방법들이 더욱 이득이라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PBR뿐만이 아니라 ROE까지도 한국은 좀 유독 낮은 편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제조업 특성과도 함께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고, 그래서 이번 부양책 현재 상황을 더욱 자세히 들어가 본다면 일본이 크게 부각된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일본 정부가 직접적으로 자금을 좀 투입한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표적 내용으로는 주주 환원율이 굉장히 높아요. 일본의 주주 환원율은 한국의 약 4배 정도가 될 정도로, 그리고 미국보다도 높을 정도로 주주 환원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이 발표된 이후에 일본 기업들은 최근에 꽤나 많은 환원 공시를 하기도 했었고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게 있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더욱 확대된 점을 따져볼 수도 있는 거겠죠. 보여지는 게 있기에 기대감이 더욱 커진다. 최근에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저도 몇 차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도 주주 환원 공시들을 꽤나 발표하고 있어요. 현재 보이시는 자료는 1월 중 자사주 매입, 소각 발표 현황을 정리해 둔 건데 보면은 증권사들도 있고 자동차 기업들도 있고 최근에 국내 증시에서 부각된 종목들도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의문을 좀 가져볼 거는 과연 이런 주주 환원에 대한 분위기가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이냐. 자, 최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자사주
인적 분할과 관련된 법안들을 좀 냈는데 여기서 가장 중심에 올랐던 건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의무화할 수 있냐 없냐였어요. 의무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인식도 꽤나 있었고, 근데 결국 어떻게 됐냐? 이거는 리젝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절대 쉽게 이 환원 정책을 의무화시키지는 못할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어요. 여기에는 뭐 기업들의 반발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었으니까 정부에서도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리젝시킨 거라고 따져볼 수 있겠죠. 자, 한국은 어떤 국가죠? 제조업 중심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어떤 상황이죠? 금리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 고금리 속에서 여력이 되지 않는 제조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가이드를 따라갈 수 있을까를 첫 번째로 따져볼 수 있겠고, 두 번째, 여력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설비 증설, 투자 등에 힘쏟기가 바쁜 시간일 텐데 이런 분위기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겠다. 자,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하면 반도체와 2차 전지를 꼽아볼 수 있을 거예요.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시기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이 두 개가 사실 국내 증시를 좌지우지하는 대표적인 업종이기도 하다는 점 따져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국내 증시 물론 PBR이 굉장히 저평가인 국가입니다. 근데 이거는 다른 측면으로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증시의 밸류에이션을 자산 기준이 아닌 실적 기준으로만 한번 따져보자면 현재 코스피의 PER은 18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뭐 차트를 보시다시피 절대 저평가 국면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죠. 뭐 물론 반대로 생각을 해봤을 때 현재 코스피 200 지수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12개월 선행 PER은 10배 이하로 분명한 저평가 국면이라고 하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우려감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최근에 이제 기술주들의 실적 우려가 꽤나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뭐 반도체, 2차 전지를 포함해서 많은 업종들이 있겠죠. 근데 지금처럼 기술주의 실적 우려가 불거졌을 때 한 22년 7월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때 12개월 선행 PER이 한 8배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걸 생각한다면 저점이라고 판단하기는 이를 수도 있다. 물론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라는 거죠. 뭐 실제로 현재 국내 기업들의 이 실적 컨센서스는 아시아 근처 국가들 대비 좀 밀리는 상황이 맞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여기서의 핵심은 PER이 고평가니까 증시가 떨어진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한국이 중점적으로 영위하는 분야에 업황이 회복될 시 한국의 매력 포인트가 더욱 올라가는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회를 잡아야 될 거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 PBR에 초점을 둔다면 현재 국내 증시는 저평가고 증시가 부양된다는 건 좋은 거지만 우리가 실적 PER과 함께 생각해 본다면 증시가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 고평가 논란이 다시금 일궈질 수도 있다는 걸 따져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제 저 PBR주라는 테마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약간은 묻지마 매수를 하는 성향들도 띄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한번 자세히 알아볼 필요는 있다. 상황을 더욱 지켜봐야 된다. 나쁘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분명 이런 것들은 참고하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언제나 오늘처럼 그리고 어제처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 노력하는 이호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